네, 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정반합을 통해서 핫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기준 MBN 골드 메이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긴급 진단으로만 계속 시장을 대응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원래의 포맷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느낌도 있고 또 이 상황에서 오늘 오랜만에 2410포인트를 좀 안착을 해나가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여기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필요한지 정반합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다뤄볼 만한 이슈는 국내 증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외국인의 셀코리아, 특히 IT 셀코리아, 사실 IT 셀코리아가 셀코리아하고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언제 멈출 수 있을까? 이게 좀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당장 멈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이 셀코리아의 압박이 조금은 멈출 수 있다 그러면 정이고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반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반. 사실 저도 반이긴 한데요. 조금 얘기를 하면서 저도 정을 누르네. 예, 이게 네. 외국인들이 오늘도 사실 많이 팔아요. 2,5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그리고 어제는 사실 6,000원, 7,000원 팔았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서만 사실 1조 원 가까이 팔고 있는 겁니다. 예, 팔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는 그래도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먼저 이 외국인들의 IT 셀코리아 내지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셀코리아 언제쯤 멈출 수 있을지 이거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어제 루머가 돌았던 게 이제 외국인 매도가 CFD 차익거래 결제 손절이다. 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네.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시장에서 보여드릴 게 이제 제가 거래소 사이트에서 올 초에 1월 달에 외국인 지분이 29%였거든요. 아, 30% 그래요? 정도였는데 지금 27.5%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외국인 한도가 이제 우리가 2,300억까지, 2,300조에서 이제 600조 초반까지 밀렸는데 외국인들 지분이 이제 줄어드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CFD 저도 이제 여기서 보면 CFD라고 하는 겁니다. 요 CFD가 뭐냐면 차익결제입니다. 그래서 예. 요 차익결제가 이제 차익 결제 거래에서 영국에서 출발해서 이제 호주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요즘에 이제 저도 이게 전문가들만 할 수 있거든요. 네. 5천만 원 자산 5억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고 근데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어제 로스컷이 나오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매도가 나올 때 키우면 외국계로 매도가 잡히더라고요. 맞아요, 창고가. JP 모건이랑 GS로 지금 키우면 지금 네. 잡히면서 그래서 외국계 매도로 잡히면서 어제 차익결제 이제 생각보다 많은 슈퍼개미들이 차익결제를 하면서 로스컷 나오니까 계속 외국인 매도로 잡히고 있고 네. 현재 보면 여기서 보면 27.5까지 늘었잖아요. 600조. 네. 지금 현재 그래서 2,200조에서 거의 2,700~800조에서 줄면서 27.5%까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PER까지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10까지 됐고 이제 10에서 이제 PER이 거의 배당 수익이 2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예. 하락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실 펀드가 이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2020년대 우리가 알다시피 옵티머스 이후에 라임 사태 이후에 사모펀드 시장이 펀드 시장이 죽어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펀드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 시장의 어떤 기관들의 자금이 받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개인들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어제 외도덕이라고 사실은 선물을 6,000개를 매도를 때렸다가 다시 걷어들이면서 타익을 챙기면서 프로그램 매물에 의해서 기관들 매물은 프로그램 매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튼들면서 땡겨 올리면서 다 책 실었고 오늘도 지금 5,000개를 사고 있는데 얘네들이 종가까지 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파생상품 옵션, 콜옵션, 풋옵션을 이용해서 밑방향이라 윗방향으로 정해놓긴 했어요. 지금 현재 예. 어제부터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락은 과거에 보면 이제 결국에는 펀드가 못한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현재 제가 정부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은행에다가 대출, 개인 대출에서 부동산 사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 과거에 바이코리아 혹시 아시나요? 이익치 회장님의 현대 바이오코리아. 그럼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이 이제 금융위기 때인가요? 그때 이제 김정태 회장 KB은행에 1조 정도 매수.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엔 은행에서 지금 현재 쌓여있는 지금 KB가 5조를 벌고 올해 예산이. 그 다음 신한주도 올 벌고 기업은행도 지금 2조 6천을 벌고 있고요. 하나금융도 엄청나게 지금 이제 5조 단위의 금액을 벌고 있는데 예. 사실 정부에서 증안기금
은행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건 합법적이거든요. 어떤 네. 뭐 규제 시행령이 필요 없고 그래서 어떤 사인만 준다 그러면 부동산 매수가 아니고 사실은 주식 안정기금 사실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약하잖아요. 아까 펀드의 어떤 역할을 잊어버렸고 잃어버렸고 그렇다면 은행과 증권이 지금 자금이 쌓여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다 써야 될지 모르고 부동산 펀드도 못 가고 그러면 주식 안정 기금으로 해서 그 뭐 면세 혜택도 주면서 하다 예. 보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안정화 기금은 우리 하락은 지금 이제 웹도독이라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어제 선물 5,000개, 6,000개로 우리 시장을 2%를 막 4%를 흔들었듯이 그런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증시안정기금이 되는 순간 제가 보기엔 이익치회장권, 바이코리아 때 그다음에 이제 KB금융 그런 식으로 이제 펀드가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더 하락한다 그러면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특히 외국인의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은 어제 오늘은 아니겠지만, 네. 이제 가계의 자산 분포만 보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부동산이라든지 실물 자산이 너무 많이 매여 있다라는 것들이 지적은 되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식시장으로 조금씩은 전환은 되고 있어도 일회성으로 굉장히 올랐다 내려가는 그런 버블과 붐 그 차트에서 많이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반복적인 상황이 저도 좀 안타깝고, 근데 외국인의 매도나 외국인의 수급만 한정돼서 얘기를 드리자면 당장은 올해나 내년까지도 사실 외국인의 매도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매수는 아니더라도 매도의 클라이막스는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수 하방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인 매수를 가늠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역 수지가 돌아서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돌아서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무역 수지가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률, 마진하고의 함수이기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무역 수지가 이렇게까지 안 좋은 이유는 또 돌고 돌아서 원자재 가격인 거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아준다면 저는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유가가 안정을 찾지만 또 어제 보니까 또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불사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아직은 조금 매수는 아닌 것 같다. 다만 매도 클라이막스, 유가가 130, 140 가는 거에 대한 그런 심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들었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이게 시장의 방향성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매니저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그렇지만 시장 바닥을 친 것 같으신가요? 어제 이제 많은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9분응선은 넘었고요. 9분응선 넘었다. 이제 10% 남았는데 이게 고통스럽냐, 안 나냐, 이게 버틸 수 있느냐, 서바이벌이냐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은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약해요. 오늘도 약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드라마티가 6만 전자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상승과 이제 내일까지 상승을 해줘야지 이제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내일 이제 미국 시장에 의해서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뜨면 플러스로 시작하겠지만 또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장난치면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바닥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바닥을 진작 찍었어야 됐는데 대만과 똑같은 산업 구조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인데도 주가 지수는 지금 이제 안정적이거든요. 더 상승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개인들의 매수세는 힘들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기관들의 어떤 역할, 연기금도 역할을 못하고 있고 펀드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돈이 많은 지금 현재 돈을 네. 쌓고 있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뭐 정부 사인을 주든지 어떤 그런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나오면 그때 그 어떤 이익치라든가 김정탱장이라든가 원 오브 댐 한 사람이 나와서 매수를 해줘야지만이 시장의 어떤 방향을 턴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예. 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웹도독,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파생 상품에 의해서 우리 주가 지수가 흔들리는 시장은 6월까지는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별 업종과 테마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좀 유독 낙폭 과대 인식이 강한 게 게임주거든요. 게임주가 카카오 게임즈를 중심으로 상당한 반등이 나오는데, 그동안 워낙 좀 소외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폭과대를 볼 때 항상 이제 걸려드는 게 이제 게임주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좀 사볼만 하다 그럼 정이고, 올라올 때 팔자 그럼 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정의이시네요. 원래 게임주를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게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일단은 너무 많이 빠졌다고 인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가 이제 11만 6천 원에서 반토막도 6만 원도 아니고 이제 5만 원을 딱 찍었거든요. 어제.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론칭한다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시장의 하락에서 뭐 어떤 공격적 자금에 의해서 매도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세에서 사실은 게임주들이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NC도 그렇고 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NC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 예. 뭐 전체적으로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고점 대비 지금 현재 반토막 6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낙폭과대로 실적과 더불어서 어떤 업종에 더불어서 낙폭과대 종목의 게임주가 우선순위에 탑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첫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3, 4일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주들의 반등 국면, 그다음에 이제 이게 NFT랑 이제 게임 이제 위메이드랑 이렇게 해서 NFT 엮여 있어서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코인들이 안정화됐거든요. 예, 워낙 예, 낙폭이 커서 예. 그래서 이제 게임주들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저도 사실 이제 NFT나 코인 때문에 아직은 좀 변동성이 남아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네. 반을 들었던 거고,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실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네.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좀 바닥을 잡지 않겠냐 했는데 시장과 함께 좀 맞고 떨어진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작년 말에 그 NFT라든지 전반적인 게임주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막 올라가던 그런 장세는 아닐 것 같아서 반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좀 쳐다볼 만한 기업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될지 요걸 이끌어내면서 하부를 한번 말씀해 볼까요? 일단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사실은 NFT로 해서 묻지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에 대한 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락을 거치고 있는데 네. 이제 추가적인 하락, 사실은 NFT가 아직 거품이 있고 아직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하지 못한 몇몇 사람들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네. 모든 어떤 실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카카오 게임의 하락이 워낙 컸고 그에 따른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아마 카카오 게임이 대장주로 해서 이제 NC랑 컴투스 홀딩스, 데브시터스, 그다음에 크래프톤까지 해서 이제 대형주 게임주들이 이제 한번 반등 모멘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종목군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까지 저희들이 짚어봤고, 세 번째 이슈는 이 재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어떤 교집합적인 느낌의 업종입니다. 바로 건설주인데요. 우크라 재건 얘기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 쪽에 이 뉴스가 나왔죠. 임대차 3법 플러스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조정과 관련된 뉴스다 보니까 뭐 재건이든 뭐 인프라든 뭐 우리나라의 주택 건설이든 다 건설주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건설업 내지는 뭐 건자재까지. 그렇다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보통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건설업을 다시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야 정치적으로 내지는 어떤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건설주 신바람이 연초 이후에 다시 부는 건지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람 다시 온다 그러면 정이고 아니다 그럼 반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타이밍에 건설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뭐 경기 침체가 온다, 긴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주가는 빠진다 하면 정부 입장에서 건설업을 부양시켜서 경제 성장을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에서 건설을 정으로 들은 것도 있거든요. 매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건설업을 이제 정으로, 그러니까 사실 건설업은 실적은 작년이 제일 좋았습니다. 작년이 제일 네. 좋았고 이제 건설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설주들이 이제 계룡 건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한신이든 많은 업종의 건설주들이 최고의 실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실적인데 사실은 정부에서 이제 뭐 건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해서 원전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원전만 핫했지 사실 기업들 실적은 건설주가 최고였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건설주는 이제 실적에서는 고점 찍고 계룡 건설도 고점 반토막 났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사실 실적은 뭐 시총만큼 PER이 1, 2
정도밖에 안 될 만큼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하락이기 때문에 반등 국면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오일머니 과거에도 7, 80년도에도 유가가 100불 이상 갔을 때 그때 이제 중동 붐에 의해서 많은 건설사들 뭐 건설 인력들이 해외 수주를 해서 그때 이제 저희 아시는 분들도 많이 갔다 왔는데 이제 친인척 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해외 건설사 지금부터 이제 삼성물산이 카타르 가스전 수주하듯이 DL건설, 현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뭐 GS건설들이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 수주가 계속 날라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일머니로 인해서 쌓아두고 할 게 없거든요, 건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내륙 기업들은 사실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뭐 그 해외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인해서 해인과 한국종합기술, 현대 두산인프라,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두산밥켓 이런 자재주들, 중장비 업종들도 그래서 수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내부적인 이제 국내 이제 그 건설 주택 경기, 주택 건설 회사도 실적이 아니고. 기술적인 반등,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가지면서 이제 작년에 실적이 좋았으니까 올라갈 것 같고 예. 해외 수주도 올라갈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올라갈 것 같고 뭐 하나 나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정을 들었습니다. 안 좋은 뉴스들은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건설 업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장을 억눌렸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역 수지가 적자나고 그게 원재료 단이었는데 네네네. 그게 또 이제 건설 업계에도 닥쳤었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재료들이 급등하면서 마진이 안 나오고 그러면서 집을 못 짓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규제가 분양가 상한제였지 않습니까? 네. 뭐 원가는 올라오는데 매출 가격은 그대로게 되면 마진이 이게 도둑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을 만들어낼수록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상품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개선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아마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 저희들도 기대의 영역이지 사실 뭐가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이럴 때 건설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그래도 바닥을 잡아가야 될지 그거 한번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대형단에서는 이건 이제 기관의 지수가 이제 상승한다면 이제 DL, 삼성물산, 예, 그래서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국내 건설사와 더불어서 이제 해외 수주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업종이기 예.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해인과 한국종합기술, 그다음에 뭐 도화 엔지니어링, 뭐 설계 쪽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장비 쪽에 사실은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는 실제적으로 현대건설기계랑 두산인프라 그다음에 두산밥켓 이런 종목이 안 올라갔거든요. 지금 현대건설기계가 우선적으로 올라가는데 두산인프라랑 같이 해서 따라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건설 붐이 든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사실은 두산인프라랑 현대건설기계 실적이 좋거든요. 예. 근데 실적이 좋은데도 못 올라가 있었고 간신권 바뀌고 해서 이제 테마로 형성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두산인프라랑 현대건설기계 실적과 모든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삼벽자가 갖춰졌기 때문에 현대건설 기계와 두산인프라 네, 지금 가격에 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설하고 건자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건설업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상당히 많은 투자 아이들이 나왔는데 네네. 마이바흐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뭐 건설부터 갈까? 철근 시멘트부터 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 보면 약간 건설부터 간다라고 보시는 거죠. 철근 시멘트는 이제 가긴 가는데 항상 지금 그거는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건설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차트상으로 가격으로 네, 그리고 가격으로. 이제부터는 수주를 받는 측면에서는 건설업이 먼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방송에서도 자꾸 건설 쪽을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다음에 사실 철근이나 시멘트를 얘기하는 방송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품단을. 그러니까 사실 철근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 건자재성에서도 약간 안정적인 측면이 있죠. 쌍용 CE 같은 경우에도 배당 컨셉으로 덜 빠진 경향도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움직인다면 낙폭과대 측면에서는 건자재보다는 건설이 오히려 지금은 더 네. 매력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들의 결론은 건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해볼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방송 중에 계속 시장이 올라가면서 1%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필승 종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요게 이제 OTT 관련 종목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OTT 요? 근데 혹시 이제 마녀2를 보셨나요, 영화? 아직 못 봤어요. 이게 지금 현재 157만 거의 120만 네, 저번 네. 주에 이제 이게 론칭을 했는데 네. 이제 이게 매버릭만 아니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범죄도시 2를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원이 사실은 300만, 400만밖에 안 되는데 벌써 절반 이상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이게 뉴라는 종목인데 네.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작년 11월달에 2만 300원 찍고 지금 현재 6,530원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총 1,800억인데 유일하게 OTT 중에 지금 현재 이제 영화 제작하는 회사 중에 실적이 매출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매출단에서 네. 2,156억 매출에 193억 매출 예상되는 뉴라는 종목인데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음원 유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VFX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뉴라는 회사는 마녀2를 배급하는 회사입니다. 뭐 자회사 콘텐츠리 중앙처럼 자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네. 뉴라는 회사가 1,000만 영화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신세계, 뭐 명량, 7번 방의 선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영화를 대부분의 1,000만의 영화가 거의 여기서 뭐 제작됐고 했던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마녀2가 거의 범죄도시 2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재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되면 꼭 볼까 하고요. 지금 차트도 우하향해서 지금 현재 거의 바닥권에서 오늘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은 6,000원에서 6,600원까지 매수를 하시고요. 손절가는 5,000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저번 전고점 2만 원까지는 너무 넘은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2,000원 하고 그다음에 도달하면 추가적으로 상향을 하겠습니다. 우하향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요런 테마주들은 또 금방 거래량이 잡아먹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800억짜리는 네. 뭐 500만 주 이상 거래가 돼버리면 다 잡아먹고 그 소용돌이에서 충분히 이겨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못다한 이야기 또 오늘 무방 있을까요? 네, 오늘 4시부터 네. 이제 그 조기준 대표 검색하고 오시면 네. 4시부터 5시까지 오늘 못다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의 바닥에 언제 찍었는지 그리고 향후 상승할 종목들 우선적으로 가르쳐 드리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